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자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기 과목이 있는데, 저도 항상 그 실기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전제로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1차 점수는 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2차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시험 본 사람까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몇 점을 맞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과목이 있으면 실기가, 내가 소묘를 몇 점 맞았는지 그거조차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기를 잘한 것 같은데 점수를 못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실기를 못했으면 이제 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기가 좀 애매한 상태에서 내가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데 파악하면 되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소묘를 했다면 내가 소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를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이, 뭐 실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제 면접이라든가, 면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에서 떨어지면은 점차가 좀 갭이 높을 수도 있고 뭐 좀 다양한데, 2차에서 떨어진 애들은 점수가 그렇게 갭이 높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점으로 떨어졌다, 1점으로 떨어졌다, 수업 실현에서 미세하게 그 차이가 거기서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기에서 만약에 비슷하게 갔다면 수업 실현에서 차이가 있겠고, 아니면 면접에서 차이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할 수가, 그러니까 2차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에 대해서 제가 오늘 2차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부분만, 이제 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짬을 냈어요. 경기도 보시는 분들이 있죠. 경기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수업 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이제 공문이 떴잖아요. 제가 이 공문 뜨자마자 막 유튜브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 되게 고민이 좀 많았다.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나눔에서의 그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수업 설계 역량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수업 나눔은 세 문제였어요. 즉답형으로. 근데 수업 설계 역량은 한 문항입니다. 한 문항인데 구상형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한 문장으로 길게 하면서 보통 2개에서 3개까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는 내용을 알아본 결과, 우리가 지도안 형식이 만들어지면은 그 지도안 내에 그 형식들을 기반으로 내용을 물어볼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이게 무시는 못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실기교과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 수업 나눔이 있어가지고 즉답형 해가지고 10점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구상형에서는 수업 실현에 20점을 줬다면 이게 무시 못해요. 이게 진짜 무시 못합니다. 떨어질 때 1, 2점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최대한 점수를 안 깎여야 됩니다. 이거 깎이면은 여기서 어디서 메꾼다라는 걸 추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얘기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채점하는 거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수업 설계 역량 실현이 나눠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인데, 구상형으로 합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즉답형 세 문제였는데 한 문항으로 나와요. 한 문항인데 짧지 않은 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한 문항인데 한 가지를 물어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인데 거기 안에서 2개, 3개를 물어볼 수 있다.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30점입니다. 너무 크죠? 예,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면접이나 실기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깎이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도 충분히 6점, 7점 이렇게 깎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뭐 거기선 차이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상형으로 냈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분 동안 구성, 15분 구상인데 이제 20분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분 주면서 네가 알아서 이거 다 구상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15분, 서울 같은 경우는 20분이죠. 구상 시간 20분 주고 바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너무 촉박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빨리 숙지를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연습이라는 겁니다. 연습. 근데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겨서도 안 되고 너무 남겨서도 안 됩니다. 보통 길면은 2분이고 짧으면 1분 정도 남기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감점을 안 당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몸에 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시계를 계속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몇 분 남았지? 아마 하면서 내가 수업하는 내용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같은 데 할 수밖에 없는데 목소리가 막 죽어 들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하는 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강의실 같은 데서 해야 되고. 그리고 조건도 우리가 이제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기의 조건이 중요하듯 여기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수업을 좀 했었는데, 우선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작성 조건이라는 걸 줘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작성 조건, 제가 수업하는데 일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조금 해드릴게요. 학생, 그 수험생 작성상 처음에 목표인데 이제 목표 같은 경우는 적을 때 있고 안 적을 때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략을 해요. 그래서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성취 기준을 적는 거 아니에요.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에 맞춰서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성 두 번째 보면 동기유발 내용이 나옵니다. 동기유발. 동기유발. 제 생각에는 동기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유발은 여러 가지 이제 제 수업 때도 어떤 것을 위주로 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동기유발에서 그냥 도판 하나 띡 찍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루틴을 정해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런 스킬 같은 경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냥 뭐 이렇게 같은 스터디원들이랑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유발에서 자료 1을 활용해서 실생활 관련지어 동기유발 하는데, 원래 동기유발이 학생들의 선 경험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관심을 그러면 동기유발부터 볼까? 그럼 동기유발 요거 이제는 이 브롬이라는 사람의 뚱뚱한 자동차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동차, 이게 지금 무슨 수업이냐면 조용유사 원리에 대한 입체 표현인데, 이제 조용유사 원리니까, 그러면 이 뚱뚱한 자동차가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동기유발에서 이게 양감이냐, 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거야, 동기를. 그럼 어떻게 동기를 유발할 것인가? 그럼 이런 자동차들이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둥글둥글한 거를 이런 걸 본 적 있냐? 뭐 그냥 이렇게 물어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이 기존의 자동차랑 다른 점이 뭘까? 그러면서 뭐 새로운 어떤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버무려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개인의 특성인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나한테 맞게 진행을 하면 상당히 그 후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동기 유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해서 이렇게 적어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작성 세 번째 보시면 자료 2, 3, 4를 활용해서 모둠 활동. 이런 거 정해야죠. 이제 모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둠 활동을 우선은 짜줘야 되죠. 그리고 모둠별로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이 모둠 활동인데, 그냥 모둠 활동 하겠다, 모둠 활동을 진행하는 걸로만 적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점수가 그렇게 좋게는 안 나온다. 그리고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또 피드백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 3, 4가 무엇이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작품 카드가 나왔는데, 자코메티의 작품에서 작가 크기, 재료, 조용해서 이렇게 비워놨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피드백을 시켜주는 거야. 그 콜더 작품 나왔고, 작가 크기, 재료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생팔 작품 나오면서 작가 누구냐, 생팔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재료는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조형 요소와 원리, 이런 거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다 나열하느냐.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지금 4번하고 지금 봤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봐봐. 여기서 보시면 자료의 2, 3, 4를 활용해서 모둠 활동을 하래요. 그 모둠 활동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모둠 짜주잖아. 그러면 이 작품 카드를 작성해야겠죠. 잘 모르겠으면 찾아도 본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는 타블렛 PC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없었어. 그러면 그걸 막 사용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이 작품은 뭐가 특징이고 뭐가 특징이고 그거대로 여기서 보시면 요대로 나열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인데, 요거는 뭐 다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번째,
자료 5를 활용해서 순회지도 하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순회지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5가 뭐냐면 요즘에 요게 패턴인데, 자료 5 보시면 구상기 계획 활동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제, 이유, 재료 해가지고 선제, 면제, 양감, 조용성, 원리, 아이디어 스케치,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거는 정말 난감한 거죠. 그래서 순회 지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개별로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적어줘야 돼? 이것도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자료의 개별 구상의 적합성. 걔가 만약에 면제로 할 건지 선제로 할 건지 그것을 구상하는 것을 그 교사가 순회 지도하면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제와 표현 기법, 조용성, 원리, 적합성. 그래서 관련적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순회 지도에서는 설정을 어떻게 하냐. 보통 2가지에서 3가지에서 설정을 해주죠. 한 모둠 애들은 잘 안 되는 애들. 또 한 모둠 애들은 잘하는 애들. 그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더 상위 버전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만 이 순회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가면서 잘하고 있네. 선생님이 도와줄까? 하고 뭐 시범 보여준다. 이게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평균적으로 이게 진도가 좀 늦은 애들은 어떻게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순회 지도야. 그것도 더군다나 이거를 개인별 구상 적합성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짜맞춰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써야. 이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도안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야. 서울, 울산. 그러니까 지도안을 작성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똑같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지도안은 여기에 맞춰서 잘 작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의 문제를 딱 보고 그것을 시간 내에, 경기도 같은 경우 어쨌든 구상을 15분에서 20분 잡아가지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수업 실현 조건을 줬을 때 뭐 자료 1을 활용해서 실상 경험에서 연계해서 동기유발하라. 그 다음에 작품 가동을 해서 모둠별로 발표해라. 그 다음에 교재 피드백 해줘라. 뭐 이거. 그 다음에 수업 설계 영역, 경기도만 해당되는 거. 2021 개정 교육과정 기존의 학생 참여형 활동 중심 수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깊이 있는 수업을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깊이 있는 수업의 의미는, 저도 이제 거기에 관련해 이제 과거에 다른 과목의 이제는 그 내용들, 수업 설계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수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2가지 제시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구상을 해서 딱 답이 들어오냐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수업 설계 역량에서 점수를 준비 안 하면 엄청나게 깎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5점 이상 차이 날 겁니다. 이거는 대답하고, 처음에 우리가 이게 어떤 문제 형식으로 나올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수업 나눔 뭐 이런 개념으로 잠깐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로 작년에 이렇게 기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뭐 더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걸 소홀히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떨어지고 붙고가 2차를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2차로 겨룰 때는 점수 차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안 나는데 여기서 만약에 2점 이상 깎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는 붙기가 힘들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실기에도 근데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느냐. 물론 뭐 점수 높은 걸 하는 것이 좋은데 변수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변수가 있으면 다른 데서 채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소홀히 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 실현은 특히나 딱 보면 알아요. 지도안도 그렇고 얘가 이걸 했나 안 했나. 그냥 남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수업 실현 별로 차이 안 나. 이거는 그 친구 생각이죠. 못하는 애들은 점수 형편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점수 형편없어요. 보통이 한 5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뭐 혼자 해본다? 내가 기간제 해봤고, 이거는 그거랑 좀 달라. 그냥 교단에 섰다라는 차원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게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거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꼼꼼히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건 아주 짧게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교과서나 뭐 이런 거는 꾸준히 해야 되니까 재미없죠. 재미없어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뭐 제가 유튜브를 재미로 하는 거였으면 뭐 먹방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먹방 한번 해야 되나? 제가 주로 잘 먹는 게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구독자 수 늘리려고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재미가 없어도 이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수업을 유튜브에서 수업하는 게
어려워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혼자 찍는 게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구독하고 이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우리가 기출 눌러달라고 했더니 좋아요 안 누르네. 그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꾸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